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법적인 해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아울러서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역시 나옵니다.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부모의 자녀교육법에서 답을 찾고 계신 분입니다. 엄마 반성문의 저자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먼저 화면을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보시는 것처럼 교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이 쏟아집니다. 지난 3월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근처 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고 폭행을 한 겁니다. 두 명이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이 됐고, 근데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폭행도 했고 또 촬영도 했고. 또래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들. 이들이 2달 전에도 이 여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안갚음으로 끔찍한 폭행에 나선 겁니다. 폭행건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지난달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SNS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친구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7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흉기를 동원한 위협까지 있었답니다. 한동안 줄어들던 10대들의 학교 폭력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에서, 부산에서, 강릉에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 이런 학교 폭력의 실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희 학교에서 사실 아이들 서로 싸우라고 가르친 적 없고 또 서로 그렇죠. 사이좋게 예. 지내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무엇보다 그 피해자 학생들, 상처받은 학생들 정말 가슴 아프고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또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또 힘들까. 그 피해자 학생들이 속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뇌가 파충류의 그리고 영장류의 그 가운데 포유류의 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장류의 뇌가 발달이 되고 활발해지면 서로 행복하고 또 아이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공부도 인성도 훌륭해지는데 이 아이들이 영장류의 뇌가 활성화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그래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낙인이 찍은 문제하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감정이라는 풍선이 애들이 이제 늘 쌓이다 보니까 감정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분석이신데요. 네, 뇌과학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 아이들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들을 SNS에 중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아이들이 영장류의 뇌가 발달이 돼야 이게 잘못한 건지 내가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 파충류의 뇌 이런 쪽에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소년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엄벌일까요? 아니면 계도와 선도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 법도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왜냐하면 얘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고 이거에 어떤 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고, 대신 뭐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어떤 그 가진 잠재 능력도 있고 잠재된 그런 어떤 자존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후속 조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 저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알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의 그 상징적인 그 표어처럼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그렇죠. 있을 뿐이다. 네. 그게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두 아이를 굉장히 네. 뭐 잘 나가는 아이들을 좀 키웠습니다. 저희 집 법이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네. 자라서, 제가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시켜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어요. 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는 본인들이 이제 엄마 말을 잘 들으면서 나름 잘 나가서 뭐 전교 상위권 석적도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대회에서 상도 이렇게 탔던 아이들인데, 예. 결국 그런 이제 이 아이들이 선택의 기회도 없었고 엄마가 하라는 거, 이게 타인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폭발을 해서 두 아이가 자퇴생이 됐어요. 고3 때, 고2 때. 예. 그래서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 그 자퇴 이후에 뭐 게임 중독, 그리고 미디어 중독, 그리고 뭐 심지어 자해행위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굉장히 힘든 원수되는 그런 관계들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사진은 뭐 드럼 연주를 하는 그 아드님 사진인가요? 네. 예,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취미로 드럼을 좀 배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드럼이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가 드럼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뭔가 이렇게 해소할 때 좀 뭔가 두드리고 싶은 거였을 텐데, 제가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고3 때는, 나중에 알았는데 공황장애까지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예.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드럼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고. 그래서 네. 기억난다고. 제가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아이들은 한번 하고 싶으면 언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보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는 일 아니고 네 목숨에 하는 일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해봐라. 결과 이제 좋은 예. 효과가 지금 그 가시적으로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고, 드럼을 통해서 이제 지금 교회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따님 얘기도 좀 깁니다. 예, 우리 딸은 네. 좀 더 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 이렇게 집 앞에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집 안에서 다 살림을 이제 때려 부시고, 그리고 지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글아글 쓰면서 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방에 있는 거 다 찢어 버리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폭탄 맞은 방이었는데, 이 아이의 어떤 이제 자해 행위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집에서 게임하고 자퇴하고 있으니까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제가 맨날 이러고 왜 집에서 놀고 있니, 그리고 야단을 늘 친 거죠. 아이들은 힘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거죠. 예.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그만 먹지 네. 마. 이건 뭡니까? 네, 저희 딸이 나중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80kg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폭식을 했어요? 네. 일주일에 10kg씩 이렇게 늘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80kg 넘어가니까 제가 또 구박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 아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3kg 뭐 빼고 또 5kg 찌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네.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걸 배우고 아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게 했었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한 사진인가요? 네. 그런데 하고 이제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다 바뀌면서 48kg S라인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저렇게 아이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네. 사회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교대도 서울 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각종 연수에서도 수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맡은 반마다 성적 우수반이 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취에서는 뭐 최고의 길만 걸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일까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셨던 그렇죠. 모양이죠. 굉장히 기대가 높았고요. 제가 이제 서울교대 2번을 다녔어요. 저희는 2년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석을 못했고 두 번째 제가 수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나름 잘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커서 늘 제가 한 번도 아이들한테 인정해주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못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제가 눈을 맞추고 아이들하고 대화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그만두면서 제 인생의 어떤 그야말로 아이들이 저희 모든 것이었죠. 그때는. 네.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되니까 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살고 있나. 사랑한다, 예.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고요. 왜 성적이 이것뿐이 안 나왔냐? 왜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원수되는 대화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들을 늘 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 늘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그럼 거죠.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네. 아이들과 있었던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정말 그야말로 이 아이들 인정해주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그 자해 소동이 있었던 그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모는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끝까지 가는가, 어떤 선생님은 또 아이들을 긴 세월이 지나도 찾아오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게 코칭이었고요. 이제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 아이들과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한 6, 7년을 걸려서. 코칭이라는 게 네. 뭡니까? 코칭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어요. 코칭의 첫 번째는 뭐냐, 아이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뭐 해보고 싶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 사진 좀 보세요. 지지해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해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지지해주다 보니까 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여행을 갔을 때 사진들이에요. 극적인 변화를 겪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자녀분들은 어느 예. 원하는 대로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딸은 미국 가서 심리학 공부했고요. 사랑하는 딸, 예. 우리 딸이 예. 엄마 딸이어서 너무 지금은 저렇게 고마워요. 이제 서로 지지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하셨네요. 예. 아. 그리고 아들은 지금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자신의 지금 뭐 방금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는 편지였어요, 편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버이날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 예. 저기 밑에 보면은 엄마의 완벽한 노후연금이라고 써 있어요. 저한테 가장 완벽한 노후연금일 것 같긴 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그래서 저게 어버이날 저한테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 눈물 나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많은 그 자녀들을 이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코칭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림 좀 볼까요? 예. 저 그림은 예.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 또 저한테 코칭을 의뢰하는 아이들한테 받은 그 그림인데요. 네. 아이들과 코칭을 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저건 심리 상태를 좀 그렇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예. 부모 너희 엄마를 생각하면 너희 아빠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 이런 것을 그려보는 거죠. 저 아이는 엄마를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바람이냐? 우리 엄마는 잘 돌아다니고 시원시원하고 아. 태풍이 많은 것을 몰고 오듯이 우리 엄마는 사람을 많이 몰고 온다. 이제 저런 부모님들은 주로 우리 과트맨 박사가 부모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축소전환, 그다음에 방임, 네. 그리고 이 코치형.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런데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저런 경우는 네. 방임형,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억압형 부모입니다. 억압형. 예, 억압형 엄마가 이제 집에서 바깥에서 다른 엄마인 거죠, 지금. 예. 집에서는 지옥 같고 바깥에서는 천사인 엄마. 허허. 예.
그리고 저희는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매였어요. 저희는 굉장히 학교 생활을 힘들게 했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는데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희는 아빠가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이였고 소주병이 깨진 게 좀 보이고요. 아빠가 이제 술 먹고 던진 것이 저희가 된 거죠. 역시나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한 거울이었네요.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의 나쁜 예. 네. 예.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죠? 네, 원수되는 대화. 그게 이제 가트맨 박사가 표현을 한 좀 건데요. 보여주시죠. 예. 네, 미국 가트맨 박사가 46년 동안 부부를 연구를 했는데 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저런 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원수되는 말 중에 비난의 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가트맨 박사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네 가지 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했던 말들이 바로 저런 말들이었어요. 예, 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문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부모가 교육을 뭐가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도 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 참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좀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코치형 지지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